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 전후를 기록했고 여야 지지율 격차는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련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픽 화면을 좀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60%였고 이번 주에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제 60%에 달했고요. 부정적인 그 답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1%포인트 늘어서 3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볼 텐데요. 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 무당층이 26%, 국민의힘이 21%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대로 지난주하고 이제 같은 지지율, 3주째 이제 같은 지지율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포인트 이제 하락한 것이고, 무당층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26%로 3주 연속으로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중에서는 그 국민의힘은 이제 3당으로 전락하고 네. 이제 무당층이 제1야당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갤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한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고착화돼 있고 예.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20% 중반에서 고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 20%대잖아요. 이게 여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을 흡인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이런 그 정당 지지율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이제 분석이거든요. 예. 사실 장동혁 대표 자신도 이제 전환기 씨든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어떤 뭐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지지층을 먼저 공고하게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인재 영입도 가능하고 이제 붕업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거대 여당에 이제 지금 대응하려면은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수 한 100석 좀 넘는 정당 입장에서 특별히 그 거대 여당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높여야 그래야 나름대로의 어떤 제1야당으로서 이제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을 이제 계속 이제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하라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수도권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제 내년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뽑을 때 당심 50%, 민심 50%였는데 이거를 당심을 7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당내 반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당 지도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중도층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볼게요. 이 갤럽을 보면은 지지율이 그대로인데 NBS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MBS 여론조사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는 매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사에 나오겠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그대로 유지되고 네. 또 부정 여론이 조금 더 오른 그 정도였습니다만 예. MBS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MBS 여론조사를 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좀 보여주시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잘못하고 있다가 32%, 잘하고 있다는 58%로 약 3%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난주 그 전에 11월 둘째 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1%로 올랐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번 주에 이제 3%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오를 때 그 11월 7일 날 아시다시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반영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그리고 이번에서야 이제 그것이 반영됐다는 거죠. 정당 지지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MBS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똑같이 3%포인트 떨어졌고요. 무당층이 확 올랐습니다. 5%포인트 높아져가지고 30% 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뭐 1%포인트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무당층과의 갭이 거의 8%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오차 범위를 넘거든요.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6.2%가 이제 이 오차 범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제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25%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21%로 이제 22%로 빠졌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무당층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네. 이렇게 여론조사는 사실 매주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예. NBS 여론조사는 이렇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이제 변동되는 것이 좀 늦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는 2주 전에 이미 반영이 됐는데 네. 이제 이번 MBS 여론조사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정부 여당의 악재가 이번에서야 반영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반영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동호 YTN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